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당 선거 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6일 조선일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였던 지역주의가 극단적으로 되살아났다고 썼다.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8석 중 27석을 휩쓸고 반대로 영남에선 미래, 통합당이 90% 이상을 가져갔다는 게 지역주의 부활의 근거였다. 다음날 한겨레신문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정당 득표율 분석을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남 지역 득표율은 과거보다 올랐다며 지역주의 회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19대 총선 이후 영남 지역, 특히 부산, 경남의 민주당 득표율 추이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빠뜨린 사이로 총선의 정말 중요한 지역주의 함의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으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에서 지역이란 영남, 호남, 충청을 의미했을 뿐 수도권은 지역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영호남과 충청은 주요 정당의 정치적 기반으로 간주됐다. 반면에 수도권은 이들 지역 표심의 영향을 받아 여야가 엇비슷하거나 정치 상황에 따라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스윙보터로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았다.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에서 영남 후보 또는 호남 후보, 충청 후보는 있어 또 유력한 수도권 후보가 존재하지 못했던 건 이런데 기인한 바가 컸다. 총선에서 참패한 뒤 심재철 원내대표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지명한 미래통합 당이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1년의 선거, 특히 4.15 총선 결과는 수도권이 스윙 스테이트 SW, 스테이트를 넘어서 민주당의 지역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수도권 유권자 수는 서울 847만 명, 경기 1106만 명, 인천 250만 명을 합쳐서 2200여만 명에 이른다. 전체 유권자 4397만 명의 절반이다. 2012년 19대 총선 이래 7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서 모두 승리했다. 박근혜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 108만 표로 승리한 2012년 8대 대선에서도 수도권에선 문재인 후보가 간발의 차로 앞섰다. 그 이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은 지역색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수치로 확인해보자. 2012년 4월의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서 총 493만여 표, 46.6%, 지역구 기준을 얻어 478만여 표, 45.3%를 얻은 새누리당을 14만여 표 차로 이겼다. 지지율 격차는 1.3%포인트에 불과했다. 의석수는 민주당 65석, 새누리당 43석으로 20석 정도 차이가 나다. 그해 12월의 18대 대선에선 앞서 얘기한 대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지만 수도권에서만은 문재인 후보 633,936표, 49.8%가 박근혜 후보 746,3,936표, 49.4%를 야구만 7,800표 앞섰다. 박빙이던 표차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좀 더 벌어진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연합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580여만 표, 1%를 얻어 523만여 표, 46.1%에 그친 새누리당을 눌렀다. 지지율로는 5%포인트, 표수로는 56만 5천여 표 차이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은 수도권서 42%를 득표해 37.7에 그친 새누리당을 4.3%포인트, 50만 5천여 표 차로 이겼다.
의석은 민주당 82석, 새누리당 30의석으로 4년 전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7년 5월의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수도권에서만 3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이라 여야 격차가 평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서 675만여 표, 54.2%, 광역단체장, 기준을 얻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375만 표, 30.1%를 크게 앞섰다. 다만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31만여 표, 10.5%를 얻었기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수도권 표차는 169만여 표 정도가 됐다. 이 수치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얻은 수도권 득표의 격차와 거의 비슷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서 770여만 표, 44.9%를 얻었다. 592만여 표, 34.5%를 받은 미래통합당을 178만여 표 차로 이겼다. 의석 격차는 민주당 103석, 통합당 16석으로 더욱 커졌다. 2012년부터 살펴보면 19대 대선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득표 격차는 10만여 표에서 50만 표, 그리고 170만 표 안팎으로 점점 벌어진 걸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이런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선거구도 변화로 보인다. 1980에서 90년대 민주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추로 자리 잡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 과거엔 영호남 표심이 수도권의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선거에서 지역 감정이 태동한 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의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이제 두 세대 가까이 흐르면서 지역 표심이 더 이상 수도권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점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견제론이 먹히지 않은 건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당도 인정했듯이 선거 막판 영남의 보수표는 강하게 결집했지만 이것이 서울 강남 일부를 제외하곤 수도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유권자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지역화는 미래통합당엔 매우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을 6%포인트만 앞서도 105만 표, 투표율 80% 기준을 더 얻는다. 통합당이 아무리 영남을 석권해도 이 격차를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구도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1997년이나 2002년 대선 때의 민주당처럼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고 집권 세력이 분열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보수 정치 세력,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미래통합당 지지 의사를 밝혔다를 결집했는데 또 역대급 참패를 당한 건 더 이상 보수의 통합만으론 승리하기 힘든 우리 사회에 근본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에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의 꿈은 호남을 뛰어넘는 전국 정당이었다. 첫 비서실장에 대구 경북 출신의 김중권 씨를 임명하고 다음 총선에서 그를 고향인 경북 울진에 출마시켰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국 정당이 되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영남 기반 확대를 염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예상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나 이제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됐다. 영남에서의 도약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지 모르나 유권자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확실한 지역 기반으로 두게 된 건 분명해 보인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영남, 좀 더 정확히는 대구 경북에 갇힌 지역 정당으로 전락했다.
아직도 영남 보수가 한국 사회 주류인 것처럼 착각하고 4.15 총선을 영호남 지역주의 부활로 보는 철지난 시각으론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다. 선임 논설위원 피시즈 한이.co.kr 레츠 블라게즈 Y